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를 배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박근혜가 확증 지어놓은 거를 사드 배치를 할 생각이었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주의 사드 배치 필요하다면 해야죠. 근데 박근혜 정권 때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드 배치를 일단 내리꽂는 부분이 전혀 어떤 국민들과의 소통도 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진 부분인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봐야 될 때 사드 배치 완료를 보시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 배치라는 부분은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확실하게 나는 사드 배치 안 할 생각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는 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비판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 맞아요. 그게 어느 쪽이 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라고 나라에 더 좋은 득이 되는가를 계산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재명 시장 사드 배치 나는 절대 반대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사드 배치를 우리 안 해! 라고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내부적인 국가적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건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리드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김정은은 사드 배치한다고 해서 남한을 욕하지 않아요. 결국 국민적 감정의 문제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제가 항상 드리는 말처럼 미국이 내 동생을 막 쥐어패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좀 때려줄게. 이 감정 속에 뭔가 그 전략적 숨어있는 거를 봐야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주 군민들이 그렇게 저항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성주 군민들이 맞고 문재인 대통령이 틀렸고 이런 관점으로 가면 안 되고 그들도 그들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각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배치는 영구 배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도 문제 있고 롯데와의 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임시 배치다 아니다 이런 걸로 싸우면 싸움의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더 이제 분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의 침묵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드 배치는요. 우리가 잊고 있어요. 미국 MD 체제로 편입되는 겁니다. 지금 지난 정부들이 MD 체제에 죽어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이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미 전 정부가 MD체계에 편입돼 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이제 가시화시킬 수 있는 단계에서 돌이킬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실익이라도 챙기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MD체계의 편입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미국 본토를 방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360도를 전부 포위하는 것이 MD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MD체제가 어디까지 와 있었냐면 일본까지만 와 있었어요. 우리는 그 중립적인 지대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MD체제에 편입되면서 러시아의 포신과 중국의 포신과 미국의 포신이 성주를 향할 수밖에 없다라면 전략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만약에 미국의 적성국가들이나 대립대인 국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이 초래됐을 경우 MD체계를 파기하려면 또는 북한이 미국을 사실상 본토를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파괴해야 될 것이 MD체계거든요. MD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X밴드를 파괴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는 북한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EMP를 대기권에서 폭파시켜서 전자장비를 파괴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MD체계가 그래야 파괴가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MD체제에 편입되는 순간 군사적 주권이 전부 훼손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MD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의 군사권이 훼손되고 있고 그 MD체제를 보호하는 것만큼만 허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우려하는 거고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박근혜 쓰레기 같은 사람 때문에 MD체계에 편입됐고 이것을 똥을 쓸어 담고 욕을 다 처먹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까놓고 성주에 가서 얘기를 했더라면 저는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에서 안타까운 거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아까 권 PD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온갖 프락지들이 끼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인기를 하락시킬 목적으로 그냥 360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공격하는데 제 트위터에 와 보시면 한 190명 정도를 씨발단이라고 문구는 그룹방에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새끼들 주장과 우리 편이라는 사람이 주장이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어제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사드 집회에 갔었어요. 거기라도 잠깐 가야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치유할 목적으로 갔는데 정말 저 많이 울었어요, 어제. 왜 이래야 되는 거냐. 절차적 민주주의. 지금 핵발전소도 절차적 민주주의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고 온갖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요. 바닥부터 지금 의식을 바꿔 나가는 또는 민주주의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은 정말 100점을 줍니다, 저는. 그런데 왜 성주만큼은 4개월 동안 대외적인 활동은 다 했어요. 제가 그거 인정합니다. 제일 먼저 특사 파견해서 다 타진했잖아요. 그럼 결론이 섰으면 적어도 설득을 충분하게 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제 집회도 상당히 저는 존중합니다. 예, 경찰이 인권적으로 했다는 것에서 상당히 존중하고 모든 걸 존중하지만 우리 대통령님이 얘기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소홀한 거에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까요? 오늘 그 정부합동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사드에 예, 즉시 있었습니다. 예. 네, 여기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크게 이슈가 되질 않고 있어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사드 임시 배치의 의미를 기자들이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도 했었고 또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인 정당성, 환경 영향평가 정당성, 소파의 검토 등을 다 포함해서 확정되도록 우선 배치를 임시로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설명드릴게요. 앞에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뒤에 3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뭐냐면 법적인 정당성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설치와 비설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법태두리 안에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정당성을 얻겠다. 설치든 아니면 설치를 안 하는 거든 정당성을 얻겠다는 건데 이게 단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민주주의의 법적인 절차예요. 이거 뒤에 바로 맞물려 들어가는 게 환경영향평가 정당성인데 환경영향평가가 이미 간이 환경영향평가는 끝났어요. 걔네들이 그 사드 부지 1차 사드 부지를 게리맨더링을 해가지고 일부 부지만 해서 그 간이 영향평가를 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끝났어요 이미. 그래서 이것이 2차가 들어가고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 부지를 공여 부지를 일반 환경 영향평가로 들어가겠다라는 의미고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로 들어가는데 1차 배치되어 있는 것만 갖고 전체를 다 뭉뚱그려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시도하는 거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건 이제 뭐 쉴드는 아닙니다. 이거 의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차 포대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건 확대될 수밖에 없다. 3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절차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이제 단계로 들어섰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소파가 들어갔어요. 소파가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뭐냐면 소파 개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토지를 미군한테 공여를 했을 때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소파 규정에 의해서. 미군이 돌려주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절차적으로. 그래서 소파 개정까지 포함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송영무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 이 발언은 지금 우리가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이건 찬성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한번 좀 주의 깊게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이거는 저보다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거라고 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솔직히 이제 우리말로 할게요. 이를 주고 백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미 섰어요. 아니 이거를 사드를 줄 테이니 너희들이 나한테 줘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 소파부터 미사일부터 핵부터 FTA부터 모든 걸 다 한 번에 얻어버리겠다는 게 속셈이 섰어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서서 소를 희생하더라도 너네들이 다 줄 때까지 임시 배치야. 라고 배짱을 좀 튀고 있는 언제든지 철수시킬 수 있어. 만약에 환경영향평가만 범위만 확대하면 니네 설치 못해. 라고 던져놓고 트럼프를 길들이게 하고 있다고요. 운전권을 나를 주라고. 그리고 니네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개정을 해줘. 너희 나라를 위해서 엑스밴드 설치해줄게. 대신 니네들 우리가 요구한 거 다 줘야 돼. 이렇게 지금 협상하고 있고 일부 협상이 완료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국익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걸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거예요. 절차적 민주주의. 설명을 해라. 가서. 성주 시민들이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제가 한번 그 초대받아서 갔는데 토론에 15명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 지도를 놓고요. 다 미사일 위치부터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만큼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가서 설명하면 충분하게 설득이 가능했었는데
안타깝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얼마만큼 민감하냐면 사드를 임시 배치하기 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가서 임시 배치할 테니까 며칠 날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시고요라고 설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거 자체가 절차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소파에 의해서 미국에게 이미 전 정권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사드 배치는. 그랬을 때 땅도 이미 줬잖아요. 미국한테. 소파에 의해서 준 거예요. 그러면 뺏어올 수가 없어. 그러면 맞아요. 예, 그랬을 때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가서 이거를 설득하고 하는 자체가 절차가 아니에요. 이 절차는 뭐냐면 첫 번째가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받으면 그때 주민들과 정부들이 충분히 의견 수렴을 받아야 돼요.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받지 않으면 이게 절차에 이제 어긋나요 또. 그래서 이런 이후에 또 한다. 당연히 그러니까 일반 환경 영향 평가에는 주민들과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절차가 규정이 돼 있어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가서 엄청난 항의와 반대 의견을 했을 때 정부로서는 굉장히 그거를 밀고 나가기가 어려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동의하고 어쨌든 저는 지금 트윗이나 SNS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끼리의 싸움에 대해서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안희정을 지지하거나 박원순을 지지하거나 이 세 부류들은 모두 다 또는 야성을 갖고 있는 진보 민주 세력들은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그 다음을 재창출할 수 있다라는 건 예. 이거는 불변의 진리여야 됩니다. 저들은 지금 온갖 모략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음해하고 모략해서 끌어내리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하나의 조금 미진한 정책이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릴 경우에는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름과 틀림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제발. 그리고 비판과 비난을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서로 싸우지 않고 그 파열음 사이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폐 세력들이 우리가 좀 더 넓은 아량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국내적 정치를 제가 이제 설명을 아까 빼뜨렸는데 지금 이렇게 강공 드라이브로 나가면서 박근혜가요 2를 주고요 마이너스 100을 더 줬어요. 박근혜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2를 주고 지금 100 이상을 가져오려고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깨구리 되는 겁니다. 말 못해. 완전하게 제압되어 버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완전히 대합되어 버려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보수가 안보만큼은 잡았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문재인 대통령이 빼앗긴 거예요. 완전히 지금 헤게모니를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신뢰를 보내고 좀 더 비난을 하지 말고 비판. 그다음에 틀리는 게 아니까 우리를 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 서로 우리끼리 그냥 비판만 하면 되지 비난할 필요는 없다. 이게 내부적인 국가적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건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리드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김정은은 사드 배치한다고 해서 남한을 욕하지 않아요. 결국 국민적 감정의 문제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제가 항상 드리는 말처럼 미국이 내 동생을 막 쥐어패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좀 때려줄게. 이 감정 속에 뭔가 그 전략적 숨어있는 거를 봐야 되는 것이고 오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주 군민들이 그렇게 저항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성주 군민들이 맞고 문재인 대통령이 틀렸고 이런 관점으로 가면 안 되고 그들도 그들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각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배치는 영구 배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도 문제 있고 롯데와의 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임시 배치다 아니다 이런 걸로 싸우면 싸움의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더 이제 분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의 침묵이 프락지들이 끼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인기를 하락시킬 목적으로 그냥 360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공격하는데 제 트위터에 와 보시면 한 190명 정도를 씨발단이라고 문구는 그룹방에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새끼들 주장과 우리 편이라는 사람이 주장이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어제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사드 집회에 갔었어요. 거기라도 잠깐 가야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치유할 목적으로 갔는데 정말 저 많이 울었어요, 어제. 왜 이래야 되는 거냐. 절차적 민주주의. 지금
핵발전소도 절차적 민주주의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고 온갖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요. 바닥부터 지금 의식을 바꿔 나가는 또는 민주주의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은 정말 100점을 줍니다. 저는. 그런데 왜 성주만큼은 4개월 동안 대외적인 활동은 다 했어요. 제가 그거 인정합니다. 제일 먼저 특사 파견해서 다 타진했잖아요. 그럼 결론이 섰으면 적어도 설득을 충분하게 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제 집회도 상당히 저는 존중합니다. 사실상 본토를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파괴해야 될 것이 MD체계거든요. MD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X밴드를 파괴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는 북한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EMP를 대기권에서 폭파시켜서 전자장비를 파괴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MD체가 그래야 파괴가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MD체제에 편입되는 순간 군사적 주권이 전부 훼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MD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의 군사권이 훼손되고 있고 그 MD체제를 보호하는 것만큼만 허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우려하는 거고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박근혜 쓰레기 같은 사람 때문에 MD체계에 편입됐고 이것을 똥을 쓸어 담고 욕을 다 처먹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까놓고 성주에 가서 얘기를 했더라면 저는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에서 안타까운 거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아까 곰피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프락지 온갖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드 배치는요. 우리가 잊고 있어요. 미국 MD체제로 편입되는 겁니다. 지금 지난 정부들이 MD체제에 죽어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이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미 전 정부가 MD체계에 편입돼 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이제 가시화시킬 수 있는 단계에서 돌이킬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실익이라도 챙기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MD체계의 편입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미국 본토를 방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360도를 전부 포위하는 것이 MD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MD체제가 어디까지 와 있었냐면 일본까지만 와 있었어요. 우리는 그 중립적인 지대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MD체제에 편입되면서 러시아의 포신과 중국의 포신과 미국의 포신이 성주를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략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만약에 미국의 적성 국가들이나 대립대인 국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이 초래됐을 경우 MD체계를 파괴하려면 또는 북한이 미국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를 배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박근혜가 확증 지어놓은 거를 사드 배치를 할 생각이었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주의 사드 배치 필요하다면 해야죠. 근데 박근혜 정권 때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드 배치를 일단 내리꽂는 부분이 전혀 어떤 국민들과의 소통도 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진 부분인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봐야 될 때 사드 배치 완료를 보시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 배치라는 부분은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확실하게 나는 사드 배치 안 할 생각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는 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비판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 맞아요. 그게 어느 쪽이 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라고 나라에 더 좋은 득이 되는가를 계산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재명 시장 사드 배치 나는 절대 반대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사드 배치를 우리 안 해! 라고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